11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몽항쟁의 유적지를 찾아서 진도 용장산성. 그러면 이거는 삼별초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오다시피 몽골과 40년간 항쟁했던 고려가 드디어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고자 했는데 무신 정권의 사병 기구였던 이 삼별초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강화도에서 배중선의 지휘 아래 진도, 여기 이제 용장산성 나오죠. 여기로 옮겼고 다시 배중선이 전사를 하자 다시 제주도 항파두리로 옮겨서 항쟁을 했습니다. 1270년에서 1273년까지. 예. 자, 그러면 이 삼별초는 원래 어떠한 기구이냐? 자, 최우가 설립을 한 그러한 사병기구로서 원래 최씨 정권은 도방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삼별초 하나 더 두게 돼요. 원래 야별초, 밤의 어떤 치안을 유지하는 성격의 그러한 야별초를 좌우 별초로 나누고 여기서 항문 과정에서 몽골군의 포로가 됐다 도망 나온 이제 신의군, 이것을 합쳐서 이제 삼별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최씨 정권의 사병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 나치의 돌격대 같이 반준 군사 조직으로서 항몽 투쟁의 선두에 섰던 그러한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경지대인 고려의 국경지대인 양계에 섬 설치되었다. 아니죠. 양계에 설치된 것은 주진군이 되겠고요. 일반 5도 이쪽에는 주로 이제 병롱일치 성격의 부대 주연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연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2군 6위, 이 2군 6위에 소속이 된 군인들은 군인전이 지급이 돼요. 그들은 이제 군반이라 해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대대로 직역을 세습을 하면서 소지도 세습이 되었습니다. 자,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 뭐 고려시대에 특별히 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조선시대에 오면은 뭐 잡색군이라든지 조선 후기에 가면 소고군 체제가 병롱일치 제도의 그러한 군대로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농한기라든지 유사시에 이제 훈련받고 투입이 되는 그러한 성격의 이제 부대가 되겠고요. 포수, 사수, 살수, 총, 활, 창, 이 삼수병으로 편제된 것은 바로 훈련동함, 조선 후기 5군형의 최초의 군형인 훈련동함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승장 묘지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게 뭐 저는 이게 이제 김돈중의 문생이 이렇게 되어 있죠. 김돈중은 고려시대 대유학자인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그 무신 정권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뭐 그런 좀 특이한 인물인데,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뭐 고려시대라는 걸 뭐 알 수가 있겠지만 뭐 이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여인데 의붓 아버지가 집이 가난하면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설성제라는 게 나와요. 뭐 그 최충원의 이제 구제학당이라는 게 있죠. 예. 뭐 그 중에 하나, 좋은 데 들어갔네요. 그리고 과거에 응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한 조선시대는 제가한 자의 자식은 과거에 문과응시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사회, 경제, 상속 뭐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는 그렇게 차별이 있지가 않았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남녀간도 그렇고 적성간 뭐 재가 이런 거 있어서.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재산 상속에서 큰아들이 우대받다. 이건 조선 후기가 이런 가부장적 부계 위주의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원래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에서 돌아가면서 상속을 했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도 큰아들이 우대받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세워졌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양반들이 그들이 어떤 위상이 낮아지게 되니까 조선 전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분홍들이 치고 오르고 신분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족적 결합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문중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런 가문이다. 그러면서 서원이라든지 뭐 집안의 어떤 뭐 일종의 뭐 사당 같은 사우 이런 것 등을 세우면서 그런 정신적 지주를 내세우면서 족적 결합을 강화시킨 것이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위와 외손자, 직계, 친계 계열이 아닌 사위라든지 외손자에게도 음서 혜택이 주어진 것이 바로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음서가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주 정승급 아니면 이품 이상이 아니면 안 되고요.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드리는 일이 일반이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예. 적장자 위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한 혼인 형태에서도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뭐 남기 여가, 남자들이 그 여자집 쪽으로 가는 그러한 혼인, 그래서 보통 장가 간다 그러죠. 장인댁으로 간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은 친형제, 바로 시집살이를 하는 쪽으로 나가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려미술대전, 호화롭고 기적적인 고려미술의 정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탁 봐도 일단 아닌 것이 있죠. 여기 디귿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청화백자죠.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그래서 절대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을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관음도가 되는데, 조선시대 뭐 해허의 양류 관음도 등등 고려 후기에 가면은 그 관음보살을 그린 이 관음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서구방의 뭐 관음보살도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가장 유명한 게 뭐 해허의 양류 관음도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여성적으로 그린 뭐 이러한 표현, 이런 것 등이 유행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불교 예술의 특징이 바로 고려 후기에 관음도가 유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빠지고 이거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1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기역은 이제 그게 유명한 이제 그 나전칠기가 되는데요. 예. 나전칠기로 이제 그 나전 수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은입사 기술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상감 기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이 이미 고려 시대 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불화가 되는데, 이게 뭐 어디 쪽에 그 어떤 절에인데 제가 좀 기억이 좀 잘 안 돼요. 아무튼 확실하게 아는 것만 먼저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나전칠기 기법 이런 것이 고려 시대에 독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 그것이 상강 기법으로 발전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뭐 이걸 굳이 몰라도 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점짜리가 되네요. 14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기철 등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단되었으며, 이 사람은 이제 친원세력이 되죠. 친원파를 제거했다. 그렇다면 또한 정동행중서성 이문서를 철폐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반원 자주 정책이 되겠고, 이 정책을 펼친 사람은 고려 말 공밀왕이 되겠죠. 자, 반원 자주 정책으로 이런 기철 등 친원파를 제거를 했고, 원간섭기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 어떤 것 등이 있느냐, 이제 반 권문세족, 권문세족들이 주로 친원 세력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제 토지를 뺏고 양민들로부터 이들을 또 노비화 시켜요. 이런 것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도를 시켜서 다음과 같은 이 기구 전민 변정동감의 책임자로 삼아서 무당 무색에
이러한 개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 도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과전법을 시행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서 권문세력의 토지를 보수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이죠. 공영왕 3년인 1391년 고려 멸망 1년 전에 시행을 했고요.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이건 고려 광종이죠. 예, 광종 10년 958년에 과거제를 도입했고, 정계, 계백요서 이거는 신하들에게, 그 다음에 자신들의 후손에게는 후녀 10조 등을 남긴 사람은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유훈을 담은 것이죠.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지방제도 고려의 그러한 시작을 한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 성종 3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15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간히 말하기를 군주양만은 한가 외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비를 맞아 강론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전하께서 날마다 뭐뭇을 여시어 대학을 가져와 강론하게 하소서. 왕과 신하 간의 학술 토론 강연, 바로 경연이라는 제도죠. 예. 자, 이 경연이라는 제도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강조된 건 사실이지만 조선시대 처음 나타난 건 아니고요. 고려 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이제 조은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려부터 시작을 했고요. 승정원 주관으로 운영이 되었다. 아니죠. 예. 이게 확실한 거죠. 잘 모르더라도 고려 때는 이제 승정원은 왕명 출납 비서기관으로 비건이고, 경연을 주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이 홍문관이 경연을 주관을 하면서 왕의 자문을 역할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경연은 왕권을 강조하는 이러한 왕들은 극도로 싫어하죠. 내가 왜 신하들한테 왜 그런 고리타분한 거 배워야 되느냐. 뭐 연산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죠. 뭐 태종, 세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태종, 세조는 문적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연산군은 뭐 그런 건 있다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은 아주 싫어하겠죠, 당연히. 유교의 경전과 역사서가 교재로 사용이 되겠죠. 예. 그리고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과 정책을 토론했다. 예,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근 대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이 경국대전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가 되겠고,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만들어 측량한 다음에 대장을 만들어 호조, 해당, 도, 이런 것 등을 이제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른바 그 양안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 전국 토지 대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은 2년마다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양안에 대한 설명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호족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 양안은 호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가축 및 유실수 현황. 양안은 토지에 대한 것이고, 이제 호구, 인구 이런 거 관련된 호족이 되는 것이죠. 예. 다른 것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신라의 이제 민정문서라는 게 있죠. 신라 민정문서는 더 철저하게 더 조사해요. 토지 인구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가축, 유실수,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조사를 했다는 거, 다 뜯어가기 위해서. 이건 신라 민정문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1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 대동세 징수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 자, 대동세가 원래는 이제 공납의 개혁이지만, 공납을 거두려면은 그러면 인구와 관련된 건 호족과 관련되지 않느냐. 근데 대동법은 전세가 그러니까 토지가 전세화된 거예요. 공납이 전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것이니까 그게 소유주가 누구고 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임진왜란으로 소실이 되어서 제작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 사람이 이제 광해군이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양안 작성.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뭐뭐를 설치하여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를 판사로 삼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중서문화성의 재신, 7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제, 오제 7추,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밀, 중추원의, 이 추밀들, 이 사람들이 합자한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고려시대 도병마사가 되겠습니다. 제추회의인데, 처음에는 이제 국방 문제 같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다가 고려 후기에 가면은 명칭이 바뀌어요. 도평 원감석기 이후로 1277년, 79년 도평의사다. 그래서 병마 국방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무도 시시콜콜한까지도 다 다루고는 의제를 다루면 고려 최대의 그러한 기구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원래 처음 논의한 그러한 성격이었다. 도병마사, 병마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명칭도 알 수 있지만 여공패설, 고려 말 유명한 성리학자 이재현이 지은 폐관문학 그런 소설이죠. 폐관문학집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다 육부를 통해 행정실무를 맡아보았다. 자, 고려시대 때 이성 육부인데 이성이 중서문화성이고 중서문화성은 이 제신들이 이제 국정을 총괄하죠. 그 다음에 삼품이야 하위관리들을 낭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성이 중서문화성하고 여기서 국정을 총괄하고 이제 심의 결정을 하고 이걸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상서성인데 상서성이 집행기구이긴 하지만 직접 담당하지 않고 육부를 통해서 하는데 육부가 실무를 담당하는데 상서성은 별로 허직이에요. 오히려 이 도병마사의 구성원인 이 제신들 또는 추밀들이 육부 판사제라고 해가지고 그 부의 육부의 일을 사실상 또 거기서 또 상층으로 또 감독을 해요. 그래서 이 제신들의 기능은 막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어떤 상서성에 대한 설명이고 상서성 자체는 권력이 없었다. 허직이다. 화폐와 전곡,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 3사와는 다른 고려시대 3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원은 중서무사관계 대간으로 불린 것은 어사대가 되겠고요. 어사대는 감찰 기능이 있고 중서문화성의 낭성계 대간으로 불리며 서경, 간쟁, 봉박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관리를 임명할 때 심사에 동의하는 권한, 이게 바로 서경이죠. 방금 말했던 서경, 그 다음에 간쟁, 봉박, 이것이 바로 대간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기억의 근거를 찾기 위한 탐구활동을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는 중국과 조공과 책봉의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4대 정책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주국가임을 내세웠다. 예, 우리가 이제 자주적이다. 외형적으로는 뭐 4대 속국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내부적으로는 어떤 황제국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 자주적인 걸 보여주는 거. 자, 그렇다면 그것은 디귿 니을이 되겠는데요. 자, 광개토 대항능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천하관. 예,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히려 신라 같은 데가 뭐 동이라고 부른다든지 우리 고구려가 이제 천하의 중심이다 뭐 이런 것처럼. 예. 그 다음에 발해가 인한, 건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대부분의 발해 국왕들은 독자적인 연호, 즉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영은문과 모화관, 말 그대로 영은문이라는 것은 중국의 사신들을 환영한다는 그러한 문이에요. 4대적인 거 관련되죠. 모화, 중화를 사모한다. 네.
그래서 나중에 독립협회를 설립한 서재필은 영업문을 헐어서 독립문으로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설치된 탐라 총관부의 기능 조사하기. 탐라 총관부는 이제 몽골이 이제 우리 땅에 멋대로 자신의 어떤 직속 기구를 만든 거예요. 총관부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고려에 이 탐라가 말이 많기 때문에 이 기마민족 원골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이를 자신들이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탐라 총관부를 세웠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근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호조에서 아래기를 자, 뭐 빗물 어쩌고 했는데 자, 뭐 만들어요. 강수량을 재는 거 수량을 재개했다. 그러면 뭐 세계 최초로 강수량을 재는 거 치국이 만든 사람 바로 세종대왕이 되겠죠. 세종대왕이 업적을 찾으면 돼요. 자, 세종대왕 때 이제 여러 가지 문헌 편찬이 있는데 대부분 자주적인 거예요. 우리 실정이 맞는 거. 자, 향약집성방, 의학서 하고 의방유치, 백과사전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그 부왕이었던 태종이 육조 직기제를 실시했다면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습니다. 즉 왕권과 신권의 조화. 예, 왕권이 더 뭐 위에서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병혁파 이거 태종이죠. 아버지. 그 다음에 주자소 설치. 주자소는 이제 그 설치한 것도 역시 태종이 되는데 이 주자소를 설치를 하고 계미자를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세종은 갑인자를 이제 로 유명하죠. 금속활자로 1434.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몰래 고려 용만현이라는데 처음에는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서 성을 두고 보주라고 읽었고 문종 때 거란이 또 궁금으로 설치하고 포주 일명 파주라고 읽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뭐 잘 모르지만 압록강 하류 쪽에 있는 즉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영토로 확실히 된 건 서희의 외교에 의해서 강동 육주를 통해서 이쪽 압록강 하구 쪽에 얘란 6개의 주를 세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압록강 쪽이라는 걸 일단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서희화력으로 994년 강동 육주가 여기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의주가 되죠. 예, 압록강 하구 쪽.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이쪽으로 피난 파천을 했죠. 의주 파천. 그리고 조선 후기 만상이 이제 의주 상인이죠. 예. 대청무역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도 압록강 하구 쪽에 예. 있으니까 여기도 해당이 돼요. 다 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세종 때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했다. 사군 육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것이 압록강이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두만강입니다. 자 여기서 압록강 방면 쪽은 이제 이쪽은 최윤덕 장군을 시켜서 사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쪽은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여진을 정복하고 육진을 개척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